자, 오늘은 520번부터 할게요. 520번. 우리가 맨날 연습하던 그거죠. 그죠? 자, 보시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F3을 구하래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요게 이제 쉽잖아. 그지? 이거 딱 보면 어떻게 써야 돼? 얘 이쪽으로 뭐 넘기면 f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죠. 그지? 이거 보면 바로 오잖아 이제. 그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fx가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얘가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니까 요거 두 개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x제곱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x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fx니까 f3은 9 빼기 9 빼기 6 하니까 2번이죠. 얘들아 이제 이거 보면 딱 이렇게 오지? 이게 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지금 푼 거랑 비슷하고 자 얘를 볼게요. 또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자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요게 좀 이제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일단 우리가 챙길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f 알파는 f 베타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또 니네 쓸 수 있잖아 이거 보고. 근데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나왔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걸로 구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보고서 니네가 f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최고차항이 a고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인가 보다. 그지? 썼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여기 fx가 되고 여기 플러스 6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죠. 그러면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러면 a x제곱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x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죠. fx가. 근데 우리가 얘를 알고 있으니까 x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x에 빵 집어넣으면 f0은 빵 마이너스 6a 빼기 6이고 f0이 6이잖아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던 fx가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지.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빼기 6 요 안에 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 18 빼기 6 해서 12가 되겠네요. 아 뭐야 어디서 뭐 계산 틀렸는데? 어디서 틀렸을까?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아이고 여기서 틀렸구나.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요 값이 1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7 그러면 14 빼기 6 해서 답은 8. 그지?
그냥 방금 푼 거랑 살짝 변형 버전인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중요해서 많이 풀어드리는 거야. 자, 이제 제가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만 쫙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시험에 이제 지금은 골고루 푸는데 나중에는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서 풀릴 거야. 계속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그러니까 근데 이미 프린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 건데, 이제 2차 함수까지 한 다음에 실제 기출 문제로 시험을 볼게요. 실제 기출 문제로. 그러니까 니네 한번 직접 문제를 봐야 돼. 그래서 몇 개는 제가 다 손으로 풀어놓은 게 있어요, 풀이가. 그래서 그걸 드리는데, 최신 문제는 없고, 한 2, 3년 전 거야. 2, 3년 전 거. 자, 봅시다. 이거 뭐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최고 차이 개수는 1이고, 얘를 구하래.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거기서 알파, 베타가 섞여 있는 게 조금 불안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문자를 통일해야 돼. 좀 이따가 C스텝에서 니네가 거의 외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100%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문자가 다르면 문자를 통일시켜야 돼요. 문자를. 근데 문자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게, 자, 첫 번째 정보에서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랑 베타니까 첫 번째 정보에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합이 1이구나.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분의 3이구나 있는데, 첫 번째 식을 보고서 눈이 반짝해야지. 여기 베타 대신, 자,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베타를 1 빼기 알파로 만들 수 있고, 얘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파, 여기서 알파는 1 빼기 베타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 두 개를, 여기 있는 식 두 개에다가 여기 있는 베타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알파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P 알파가 여기 있는 베타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1 빼기 알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파에다가 얘를 집어넣을게요. P 베타는 1 빼기 베타예요. 일단 문자를 통일을 시켰어. 그럼 니네가 이걸 딱 보고서 그러므로, 자, 알파하고 베타 대신 x가 들어갈 것이고 1 빼기 x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시면 px x 빼기 1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했으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px는, 자, 얘를 좀 정리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얘네 둘이 이쪽으로 이항을 해야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처음에 알고 있던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px가 x제곱, 두분의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두분의 곱은 2분의 3이고 빼기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px는 얘를 정리하시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분의 5가 되지 않을까.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혈렉은, 2차 방정식의 혈렉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좀 이따가 이제 C스텝에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와 개수가 실수일 때, 자, 혈례 무리근, 혈례 복소근인데, 개수가 실수일 때는 혈례 무리근하고 혈례 복소근이 둘 다 되죠. 근데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혈례 복소근만 되지. 얘가 안 되지. 그죠? 그죠? 아니야. 뭔 소리야? 바뀌었지.
얘가 되고 개수가 실수가 되면 켤레 무리근이 안 되죠. 그지? 얘가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개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항상 보셔야 돼요. 여기 개수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 실수라 그랬잖아. 실수라고 했는데 잠깐만. 그치. 근데 켤레 무리 잠깐만. 켤레 무리근이 될 수. 여기가 지금 내가 여기 I를 못 봤네. 여기가 얘가 지금 복소근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반드시 이거라고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풀 수가 있는 거고. 한 이 정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고, 자, 여기서 m과 n이 실수래. 그지? 그러면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반드시 이거지. 그죠? 그러면 자 1번에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m인데 얘네 둘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a분의 c인데 스몰 n인데 이거 두 개 곱하시면 어떻게 돼? 5지. 5야. 그러므로 스몰 m은 2고 스몰 n은 5가 됐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하고 5분의 1을 2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어떻게 해? 자, 요거를 보고서 최고차항이 10인 걸 줬잖아. 그지? 그러면 2번에서 우리가 10을 바로 적을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그지? 근데 최고차항 A가 뭐야? 10이잖아. 두 근의 합은 두 근이 2분의 1하고 5분의 1이죠. 두 개 더하시면 10분의 5, 10분의 2. 여기 10분의 7이지. 얘네 둘이 곱하면 10분의 1이죠. 여기다 10을 준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 배려하는 거지? 그러면 10 x제곱 이거 두 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스몰 a는 마이너스 7, b는 1. 기본 문제인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 이거 하나 풀어주면 되겠네. 자, 다항식이 있어. 2차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자, 가를 보시면 가가 뭐야? 나머지 정리지. 그죠? f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니까 f2가 9예요. 그 다음에 자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이걸 꼭 봐야 돼.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꼭 봐야 돼. 저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집어넣어야죠. 이러한 실수라는 조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직접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 그게 나와 시험에. 시험에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F2가 9고 자, 이 녀석의 한근이 이거래. 그럼 다른 한근은 뭐야? A 빼기 3i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좀 보시면 문자를 좀 줄일까? F2가 9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2m 플러스 n이 9야. 그러면 여기에서 2m 플러스 n이 5 나중에 뭐 써먹을 일이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두 분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해봐. 2a지. 두 분의 곱은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야?
a 제곱 플러스 9예요. 근데 얘가 스몰 m이잖아. 아니, 얘가 마이너스 스몰 m이잖아. 얘는 n이잖아. 그지?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식이 있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a겠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a. 여기 n자리에 이걸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9는 5. 2차 방정식 넘어오시면 플러스 4는 0. 그럼 a는 너무 나이스하게 2. a가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m값은 마이너스 4.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n값은 4 더하기 9니까 13. 두 개 더하면 9. 그지? 자, 일단 C스텝에서 중요한 문제 먼저 풀어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예전에 찍은 영상 보시면 여기를 다 풀어주고 있을 거야 내가. 근데 오늘은 2차 함수까지도 살짝 나가고 싶기는 한데 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를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531 형광펜으로 치고 이 문제를 변형을 많이 해. 530 적어드릴게. 530번 531번 형광펜. 그 다음에 537번.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쟁이 풀어보시면 고쟁이에서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 변형이 엄청 많을 거예요. 537번 542번 542번 그 다음에 546 547 이거 두 개는 거의 외워야 돼. 546 547. 자, 여기 적은 거 중에서 반드시 두 개 이상 나와요. 반드시. 근데 이 문제를 바꿔. 자,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이거 먼저 풀어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자, 체크했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큰 거가 알파고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작은 게 베타야. 근데 숫자를 크게 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시면 2026, 2027 그렇게 갈 거야. 그지? 그죠? 연도수야 그냥. 근데 이게 숫자가 엄청 불편하잖아. 어떻게 할까? 치환할까? 봤더니 2024를 기준으로 할까? 그럼 2024를 스몰 a로 해. 그러면 자, 얘가 1번 방정식이고 얘가 2번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 방정식은 2024가 스몰 a야. 그러면 a제곱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a 빼기 1이야. 얘는 뭐가 돼? a 플러스 1이야.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 전개하시면 a제곱 빼기 1 x야. 빼기 1은 0이야. 근데 얘들아, 모든 인수분해의 기본은 x자형 인수분해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니?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야 돼. 얘들아, 복소수를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인수분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엄청나게 앞으로 계속 고생해. 인수분해란 부등식은. 그럼 x자형 인수분해를 하시면 a제곱 1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어디? 여기 들어가면 되나? 그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a제곱 x 더하기 1 x 빼기 1은 0이 되거든. 그지? 그러면 x는 1 하나 하고 x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인데 얘는 음수잖아. 아니다. 인수분해 똑바로 됐니? 저 부호 바뀐 거 부호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어디요? 저기 인수분해식에 a제곱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있었어. 그 옆에 이거? 내가 인수분해 못하나? 맞지 않아? 이거 맞는데. 맞겠잖아. 그러면
큰 알파가 얘가 알파네. 잠깐만. A 제곱이 A야. A 제곱이죠. A 제곱 앞에 이렇게. 괄호 쳐져 있잖아. 바로. 그러면 알파가 1이죠. 그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보시면 야 얘는 좀 얼추 그냥 대충 인수분 되지 않냐? 그지? 어떻게 되냐 이거? x 빼기 2025 x 빼기 1은 0 한 다음에 두 개 더해서 플러스 2024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2025 하나는 1이죠. 그럼 얘가 베타겠네. 작은 거니까 그지? 그러면 빼기 마이너스 2025고 답은 2025가 되겠지. 근데 더 5번. 어? 자 2022겠죠. 야 선생님 계산 잘 틀리니까 잘 봐, 알았지? 자 근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더 이거를 더 어렵게 바꿀 거야. 응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쌤하고 모의기출에 있는 문제를 보고서 바꿔요. 그 다음에 정말 실력이 좋은 선생님들은 시중 교재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기출문제 보면 저도 처음 보는 문제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특히 이제 뭘 경계해야 되냐면 젊은 남자 수학 선생님이 엄청 긴장해야 돼.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문제 어렵게 내요. 젊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욕이 막 엄청 차 있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그 내가 그랬잖아. 광역여고가 젊은 남자 수학 선생님들이 대거 투입이 됐어요. 미래 어려울 거야. 그래서 자 광역이 수학이 쉽다는 편견을 버려야 돼. 작년부터 어려웠어요. 작년부터 막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하신대. 그럼 힘들어져.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딱 보자마자 문제 읽자마자 여기다 체크를 해야지. 유리수. 근데 A, B, C가 유리수인데 루트 3B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무리수잖아. 그럼 얘는 개수가 실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한근이 이거일 때 다른 한근을 2 빼기 루트 3으로 가면 안 되지. 지금 A, B, C가 유리수인데 유리수인데 얘는 실수잖아. 그러면 얘는 실수가 개수인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한근이 이거라고 했을 때 다른 한근을 이거라고 장담하면 안 돼. 그치? 어떻게 푸는 거야? 직접 대입해야 돼. 이게 꼭 나올 거야. 이 문제가 꼭 나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든 쉬운 문제에서 나오든 꼭 나와. 그럼 얘를 여기다 싹 대입을 하면 자 첫 번째는 얘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x자리에 집어넣으시면 a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루트 3b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c는 0이야. 자 대입했지. 그 다음에 뭘로 푸는 거야?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무리수의 상등은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무리수의 상등 무리수의 상등의 기본 전제 조건은 A랑 B가 유리수라는 거예요. 그죠? A랑 B가 유리수일 때 이거이면 A랑 B랑 똑같다.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잖아.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소수의 상등, 무리수의 상등.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얘를 보시면 자 스몰 a에 자 제곱하시면 4 더하기 3이니까 7 4 루트 3 얘네 둘이 곱하시면 2b 루트 3 2b 루트 3 얘네 둘 곱하시면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이죠. 그럼 이제 자
루트가 없는 애들끼리 모으고 루트가 없는 애들끼리 모으고 루트가 있는 애들끼리 모아요. 그지? 그럼 얘네가 각각이 빵인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B가 근데 이제 뭐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근데 이제 뭐야 문제가 되는 게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지. 어떻게 할까? 일단은 이거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2A죠. 그지? 그 다음에 요거가 빵이니까 자 7A 여기 있는 B에다가 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B 플러스 C는 0이거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B지. 그지? C는 마이너스 B지. 그죠? C는 마이너스 B지. 아니지. 뭐 하는 거야? 바보야. B에다가 참나. 자, B에다가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니까 6B가 되죠. 아니지 뭐야. 뭐가 되는 거지? 6A. 그래. A 더하기 C는 0이고 C는 마이너스 A죠. 지금 선생님이 B하고 C를 A로 만드는 이유가 뭐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자를 3개에서 1개로 줄이려고. 그치? 이제 지금부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자, AX 제곱. 자, B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3 AX가 되고 C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어. 근데 선생님이 하필 A로 통일시킨 이유가 뭐야? A는 절대 0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잖아. 근데 B하고 C는 0이 될 수 있잖아.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지. 왜? A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가볍게 A로 나누어 줄 수가 있죠.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왜? 뭐 왔니? 안 보여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쉬운 거 같지만 되게 많이 틀려야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 녀석의 한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잖아. 알파가. 그러면 다른 한근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거야? 뭐로 구해야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루트 3인데 그지? 근데 알파가 2 더하기 루트 3이고 이거니까 그지? 선생님이 근과 계서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베타는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루트 3 빼기 2지. 그지?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싶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알파가 얘야. 2 플러스 루트 3이고 자 베타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2분의 1이지.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유리화 하셔야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밑에 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답은 0이네. 허무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533번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교육시험 문제를 먼저. 자, 얘들아 봐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거에 전혀 쫄 필요가 없지. 그지? 자, 보세요. 되게 복잡해 보여. 자,
여기가 2cm고 여기가 지금 4cm고 우리한테 뭐 쭉쭉쭉쭉 하고 자 우리한테 물어본 건 사각형 APOS와 사각형 OQCR의 넓이의 합이 3이고 PA하고 PB가 있는데 PB가 더 크대. 그랬을 때 PA의 길이를 물어봤어. PA의 길이를. 그지? 얘들아 교육청 문제들의 특징이 뭐야? 전부 도형으로 나오죠. 항상 도형으로 나와. 도형으로. 근데 막 얼토당토한 도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보던 도형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아이고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해야 돼?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들을 체크를 해야죠. 자, PA가 여기가 X네요. 그러면 여기서 요 빨간 성분의 길이가 X야.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APOS 요 빨간 녀석하고 OQCR 여기 있는 이 빨간 녀석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3인 거죠. 그지?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한 것 같아? 자, 이쪽에 여기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그지? 얘들아, 선생님이 삼각형과 평행선 이거는 절대 잊어먹지 말라 그랬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쉽잖아. 그지? 그럼 뭐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그지? 그러면 SD 대 AD는 SD 대 AD는 SO 대 AB지. 그지? 근데 SD가 뭔지 몰라. 근데 AD의 길이는 알아. 그지? 그러면 SO는 X야. 그 다음에 AB의 길이도 알아. 그러면 2 곱하기 SD가 4X니까 SD를 2X라고 할 수 있죠. 맞지? 그러면 여기가 2X야.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야? 4 빼기 2X야. 그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지금 사각형 APOS의 넓이가 해결이 되지. 그지? X 4 빼기 2X. 이쪽은 어떻게 할까? 여기가 2X야.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는 2 빼기 X지. 그지?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2X 2 빼기 X야. 이게 3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지? 풀면 되죠. 얘네들 곱하시고 뭐야? 계산 틀린 데 있냐? 2 빼기 X. 뭐야? 이게 지워져? 이게 지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지워져.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아? 이거 둘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아, 안 지워지는구나. 반전하겠네. 그 다음에 이거들 곱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4x는 3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저 앞에 지워야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2x 제곱 지워야 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4x 제곱 t. 앞에 그 계산 마이너스 2x 제곱이 아니고 dx와 마이너스 2x 제곱이 t 마이너스 잠깐만 왜 나 먼저 잠깐만 왜 니네 다 아는데 나 혼자 모르지? 한번 써봐. x 곱하기 4 빼기 2x. 앞에가 마이너스 아까 쌤이 X. 플러스 4x 제곱을 잘못 적으셨어요. 앞에는 잘 적으셨어요. 이렇게 다시 적어. 자, 4x 마이너스 2x 제곱 4x 이거 두 개 일로 오면
4x 제곱 이거 두 개 놓으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가 되나요? 4, 1 안 되잖아. 2, 2 네, 된다고요. 자 2x 빼기 3 이제는 니네가 나보다 인수분해도 잘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x가 2분의 1이면 pb가 뭐야? pb가 뭐 이런 문제 이렇게 시간을 pb가 2 빼기 x죠? 그럼 이게 2분의 3이니까 얘가 맞겠네. 그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시스템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제가 만약에 못 풀어줘도. 자, 그 다음에 500 이제 중요한 문제 순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536번은 나중에 할까? 이거 먼저 하자. 자, 이거 먼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자 이거를 만족시킬 때 p1의 값의 합을 이제 물어봤어. 그럼 좀 당혹스럽잖아. 근데 여기 있는 px가 몇 차식인지 안 나왔죠. 근데 추측할 수는 있는 게 얘가 지금 항등식이잖아. 여기가 2차식이니까 얘는 1차식이긴 할 것 같아. 그렇다고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풀기에는 너무 문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부터 해보고 싶어? 뭐부터? 일단 이쪽에 있는 식을 좀 전개를 해볼까요? 이 식을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 이거 둘 더하시면 마이너스 4ax 두 개 더하면 2a제곱 플러스 4야.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왜 또 틀렸어? 3ax 오씨 왜 이러지?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배고파. 근데 자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게 얘가 보여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했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얘도 완전 제곱식인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판별식 때리면 되지. 판별식 9a 제곱 빼기 4 곱하기 a 씩 이게 빵이죠. a를 빨리 구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 a 제곱 빼기 16은 0. 어우씨 또 틀릴 뻔했다. 그럼 뭐야?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죠? p1의 모든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a가 두 개인 걸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첫 번째 a가 4일 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a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12x 4를 집어넣으시면 32 더하기 36이 되죠. 여기 있는 식이 그지? 그러면 이때는 px 플러스 2의 제곱이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빼기 6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px 플러스 2의 제곱이 자 얘들아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3은 여기가 플러스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죠.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 두 개 나오겠지. 식이 어떻게 두 개가 나와? px 플러스 2는 x 빼기 6 하나 p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하나 그치? 이쪽에서는 px 플러스 2는 x 플러스 6 하나 p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빼기 6 하나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px는 x 빼기 8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px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빼기 8 근데 모든 p1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7 여기다 1 집어넣어 3 여기다 1 집어넣어 5 여기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9 동그라미 친 거 다 더하면 8 빼기 7 빼기 9니까 답은 마이너스 8. 오케이? 이 문제 잘 봐두세요. 오케이? 이 문제 잘 봐둬.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또 못 참지. 자, 얘들아 봐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 다, 두, 실. 판별식이 0이면 중등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 다, 두, 허지. 한 개 더 있지. 판별식이 제곱수면 뭐야? 판별식이 제곱수면 뭐야? 근이 유리수가 되지. 근이 유리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같은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4개를 기억하셔야 돼. 그치? 근데 얘가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인수분해할 때 이런 문제를 풀었던 추억이 있잖아. 그 문제랑 이거를 비교해서 기억해야 되지. 얘는 K가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는 모르는 문자가 상수항에 있었어. 근데 걔는 X자형 인수분해로 인수분해가 됐었죠. 근데 얘도 그렇게 풀어야 될 줄 알고 니네가 이제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풀라고 마음을 먹었어.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 2x 제곱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야. 그러면 빼기 3y 플러스 5x야. 그 다음에 빼기 2y 제곱 빼기 ky 빼기 3은 0인데 근데 원칙은 이런 문제는 먼저 x에 관해 정리를 해봐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해? 이쪽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건 문자가 이쪽에 있어서 이쪽은 인수분해가 됐다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인데 여기는 2차 방정식을 이제 직접 근해 공식에 써드리면 x는 4분의 3y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판별식이지. 그죠? 3y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니까 8 2y 제곱 빼기 ky 빼기 3이야. 왜? 이거 그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이 노란색 식이 완전 제곱식인 거죠. 그죠? 자 봐봐.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0. 이거 근해 공식 때려볼게.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24. 그치? 그럼 얘가 1이잖아. 제곱수잖아. 제곱수니까 루트가 지워져서 근이 유리수가 되고 근이 유리수가 되는 바람에 인수분해가 된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판별식이 빵이면 되죠. 여기 있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25 y 제곱. 자, 15, 30y 마이너스 8k니까 30 빼기 8ky 25 빼기 24니까 플러스 1이지. 요 노란색 식을 전개한 거예요. 얘가 완전 제곱식인 거지. 그지? 그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가 25야. 그럼 요 가운데 있는 30 빼기 8k가 플러스 10도 되고 30 빼기 8k가 마이너스 10도 되지. 왜냐하면 25y 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1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아니면 그냥 판별식 때리셔도 되고. 근데 판별식 때리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두 개에서 k를 구하면 8k가 20이니까 k는 2분의 5 하나. 근데 문제에서 정수 k를 원하네. 얘는 안 되네. 얘는 8k는 40. 아, k가 5. 우리가 원하는 정수 k죠. 오케이? 셀에서는 C스텝에 있지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1번부터 6번 사이에 대수롭지 않게 공짜로 주는 문제 나올 거야.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몇 번을 제가 강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542번.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요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바꿔요. 이 문제를. 근데 저는 기출문제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근데 니네는 기출문제를 봐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나는 딱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거 개념 원리 어디에 있군. 아 이거 센 어디에 있군. 아 이거 무슨 모의고사 문제 바꿨구만. 그게 보이잖아 나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최대한 문제를 많이 보셔서 그런 안목을 길러야 돼.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뒤져보고. 아 이거 모의고사 기출인데? 뒤져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봐봐. 이 문제를 뭐 많이 바꿔. 이게 모의고사 기출은 아닌데 선생님들도 셀을 보거든. 그래서 셀 보고서 이 문제를 바꿔볼까? 하고 바꾸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군이 알파랑 베타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부터 챙기자. 두 군의 합은 1이고 두 군의 곱이 스몰 a야. 근데 뭔가 얘를 준 거가 의미가 있는데 자 얘가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은 항상 음수가 돼야 된대. 근데 이 녀석은 요 다음 번째 거잖아.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빵이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야. 해석을. 자, 봐봐. 지금 모양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얘는 음수가 아니야, 그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할 필요 없으려나? 얘를 뭐 좀 써먹어야 되겠지.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는 이제 외웠죠? 그러면 얘는 1 빼기 3a지.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빨리 a를 구해내라는 거지 여기에서. 그지? 그러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니까 a가 1이야. 그지? 그러면 아이고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이 세팅이 됐어. 그지?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뭐 했잖아.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있으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다 하는 거 기억나지?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야. 아직 음수가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인데 어차피 지금 두 수의 합과 곱이 둘 다 1이잖아. 이거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음수겠지, 그지? 근데 밑에 있는 것도 만족을 해야 된대. n번째 거하고 그 다음 번째 거 두 개 더했을 때 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니네가 선생님 얘네 둘이 더하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두 개 빵이니까 2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때 둘 다 음수인 상태에서. 근데 얘는 음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줬잖아. 그죠? 마이너스 2라고 줬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얘네 둘을 더해봐. 얘네 둘이 더하면 아직 0이 안 되지. 그지? 그럼 뭐 해봐야 돼? 4제곱 하셔야지. 그지?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잖아. 그죠? 근데 얘들아 짝수 번째는 쉽잖아. 그지? 짝수 번째는 다 이걸로 푸는 거잖아. 그지? 그지? 짝수 번째는 다 이걸로 푸는 거잖아. 그죠? 그냥 어떻게 돼?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의 제곱, 2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번에는 얘네 둘 더해봐. 빵이 안 되지. 그죠? 안 되는 거 맞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그죠? 그럼 뭐 해봐야 돼? 5제곱 해봐야지. 근데 5제곱 기억을 못 하잖아. 기억 못하면 유도하면 되지. 내가 이거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까지 학교 시험에 나와. 진짜 나와.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시면 5제곱, 이게 뒤에 곱하면 베타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제곱 얘랑 곱하면 알파의 제곱, 베타 세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이거 2개 빼기 얘가 넘어가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러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건 어차피 1이고 요 값은 1이고 2 빼기 1이죠. 그런데 1 나오네. 근데 문제에서 자 봐봐. 요 2개를 더했을 때 요 지금 앞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죠?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고 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나와야 이거 2개 더했을 때 빵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건이 얘네 둘을 더해서 빵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2개가 빵이 되잖아. 근데 4일 때 마이너스니까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맞는 거죠. 해서 답은 4. 오케이? 자 봐봐. 요거 2개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요거 2개 더해도 뭐야? 빵 되는 거잖아.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이 음수가 아니죠. 아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 그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던 그거, 그지? 오케이? 이 문제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울충 기출 문제. 2차 방정식의 실근. 자, 2개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야. 자, 알파랑 베타고 자, 여기다 적어볼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에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야. 근데 자, 이 직각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내접하는 정사각형. 내접하는 여기에 봐. 내접하는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둘레의 길이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거래. 야, 이게 글씨만 많고 그림이 있어서 그렇지 별로 안 어렵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알파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베타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야? 요 안에 내접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요 정사각형. 그죠?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둘레를 두 군으로 하는 방정식이 이거래. 근데 어차피 최고차항도 줬어.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하자. 그러면 또 뭐가 나와? 삼각형과 평행선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그려드리면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인데 여기가 K야.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야? 알파에서 여기도 K이고 지금 여기도 K잖아.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노란색은 알파 빼기 K죠. 그지? 그죠? 그러면 자, 요 그림에서 알파 빼기 K 대 알파는 우리 맨날 하던 거 알파 빼기 K 대 알파는 K 대 베타야. 그러면 곱하시면 알파 K는 두 개 곱하시면 알파 베타 빼기 K 베타지. 그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K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K는 알파 베타지. 그러면 K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야. 근데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네. 그러면 두 분의 합은 4고 두 분의 곱은 2지. 그러면 K가 2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1이고 둘레의 길이는 여기다가 4 곱하면 되잖아. 2지. 그러면 두 근이 구해졌지. 최고 차항이 4지. 그러면 세팅하실 거 아니야. 4 x제곱 두 분의 합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9 두 분의 곱 하면 2분의 1인가? 그죠? 뭐? 맞죠? 그 다음에 얘네 둘 곱하시면 4x제곱 빼기 18x 더하기 2는 0 해서 스몰 m은 마이너스 18 스몰 n은 2. 그죠? 별거 아닌 거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는 오늘 딱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 이해시키고 가면 돼요. 546이랑 547. 이 두 개만. 자, 보세요. 546번 봐봐. 어이구야! 뭐냐, 이거. 선생님, 이거 아까 우리가 풀었던, 몇 번 문제? 523번이랑 비스무리 하거든요? 그지? 근데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그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야. 근데 봐봐, px가 이렇게 주어졌어. px가 아니라 fx가. 근데 이걸 만족시킨대. 와, 씨. 일단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이거 두 개가 문자는 똑같아, 그지? 문자는 똑같아.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를 베타로 만들 거야. 여기를. 근데 뭐가 더 마음에 안 들어? x제곱이 마음에 안 들지. 그죠? 그러면 이왕이면 얘네 둘의 문자를 통일을 시켜야 되고 요 안에 있는 거를 x로 만드는 게 좋거든. 아니, 알파로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럴 수 있는 소스가 이거지. 이거죠. 그지? 그러면 제가 줄친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식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 그지? 여러 가지 식을 뽑아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뽑아낼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인 것도 뽑아낼 수 있고 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이 0인 것도 뽑아낼 수 있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0인 것도 뽑아낼 수 있고 또 알파 세제곱이 1인 것도 뽑아낼 수 있고 베타 세제곱이 1인 것도 뽑아낼 수 있지. 그지? 그죠? 여기는 한 줄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많아. 오메가 이론까지 안다면. 중간고사 보실 때 오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계속 나갈 거예요. 해야 돼요. 오메가 이론을 해야 돼. 그래야지 복소수 문제에서 불이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어떻게 할까?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로 바꿀 수도 있고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럼 알파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알파 제곱. 응? 뭐가 있을까?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나? 그지? 그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빼기 1 그지? 뭐야? 근데 보시면 뭐냐? 얘네들이 똑같네. 보여? 그러면 알파 제곱을 베타로 만들 수 있고 그죠? 얘랑 얘랑 똑같네. 그러면 베타 제곱을 알파로 만들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원래 있던 식이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 베타였거든? 근데 여기 제곱이 눈에 거슬리니까 여기 알파 제곱 대신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자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자리에 얘를 대신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는 알파 자리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F 베타 제곱 자리에 알파를 대신 집어넣을 수 있지. 알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 되거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F 베타는 4 베타 플러스 4 F 알파는 4 알파 플러스 4 그럼 얘네가 이제 연습이 돼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잖아. 그러므로 자 방정식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지.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이지. 그죠? 그러면 자 fx 정리해 보시면 얘를 먼저 전개를 하면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인데 자 여기서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군의 곱이 1이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얘가 x제곱 더하기 x 여기에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돼서 결국에 x제곱 5x 플러스 5가 우리가 찾던 fx지. 그러면 얘하고 얘랑 똑같은 거니까 p하고 q가 둘 다 뭐예요? 5죠. 근데 봐봐. 이 빨간색으로 조침을 보고서 니네가 이거를 쭉 이 빨간색을 다 추론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를 베타로 만들어주면 여기를 알파를 만들어주면 더 좋은 거야.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여기가 뭐 베타면 만약에 여기를 베타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알파로 만들어줬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막 개꿀인 거야. 그지? 얘보다는 얘가 더 간단하잖아. 얘가 이거라고 놓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이 문제를 여러 번 연습하세요. 반드시 이거 변형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547. 자, 얘는 풀이에 있는 방법이 그지 같아서 물론 풀이에 있는 방법대로 풀이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드릴게. 되게 유명한 문제고 선생님들이 엄청 즐겨 사용하는 문제야. 이게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 알파는 무조건 허수란 얘기야. 알파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인데 알파의 세제곱은 실수래. 어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야! Z가 실수이면 Z하고 Z바가 똑같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Z가 순허수이면 Z 더하기 Z바는 빵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아, 되게 중요해. 근데 봐봐. 알파 세제곱이 실수래. 오이씨, 그래? 그러면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 바 세제곱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그지?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 하고 싶지? 알파 빼기 알파 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 바 알파 바의 제곱은 0 아니야?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인수분해, 그지? 그럼 여기서 알파는 알파 바 또는 알파 제곱 알파 곱하기 알파 바 알파 바의 제곱은 0. 이거 둘 중에 하나 빵이잖아. 근데 얘는 안 되지.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알파가 허근이라며. 알파가 허근이라는 이야기는 알파는 허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똑같으면 알파가 실수인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만 남았지. 그지? 그러면 오이씨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 더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빵인데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알파를 가지면 그지? 문제에서 P는 실수라 그랬고 그러면 이 녀석의 두부는 알파하고 알파 바고 알파 곱하기 알파 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는 P지. 얘는 P 더하기 3이지. 그지? 근데 두수의 곱이 있고 이식이 있어. 그럼 바꿔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죠. 이거 정리하면. 여기서 집어넣어. P의 제곱 빼기 P 플러스 3은 0이지. 그러면 P 제곱 빼기 P 빼기 3은 0이고 모든 P 값의 곱을 물어봤지. 여기 있네. 마이너스 3. 오케이. 이걸 적어. 풀이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계산은 되게 복잡하게 해야 돼.
쉽지 않지. 저는 오늘 546번이나 547번만 기억시켜도 자 이제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풀어드릴게요. 자, 볼게. 이거 먼저 좀 해볼까? 자, 이제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런 진입한정 문제. 2차 방정식이랑 고차 방정식에서 이런 진입한정 문제. 봐봐. 자, ABC가 전부 양수야. ABC가 전부 양수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C가 제일 작아. 근데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데 뭐지? 그 다음에 옳은 거를 보기에서 고르래. 골치 아프구만. 이게 좀 글씨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얘들아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제가 공통인 실근을 알파 말고 그냥 x로 할게. 자, 알파로 바꾸면 봐봐 순서대로 써볼게. 자, ax제곱 빼기 2bx 더하기 c는 0 마이너스 2bx제곱 cx 플러스 a는 0 cx제곱 플러스 ax 빼기 2b는 0이 있는데 얘네 세 개가 공통인 실근 x를 갖는다고 할게 그냥. 자, 저렇게 괄호로 돼 있을 때 몰랐는데 세로로 돼 있어.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 쭉 봐봐. 보여요? a 빼기 2b 더하기 c? a 빼기 2b 더하기 c 보여요? a 빼기 2b 더하기 c 보여요? 그죠? 얘네들을 다 더할게요. 얘네들을. 그러면 자, 최고차항이 a 빼기 2b 더하기 c x제곱 이거 세 개 더해도 a 빼기 2b 더하기 c x 이거 세 개 더해도 a 빼기 2b 더하기 c는 0이야. 그치? 그러면 공통인수가 있으니 a 빼기 2b 플러스 c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뭐 배웠어? 절대부등식 배웠지? 우리 뭐 절대부등식까지 했잖아. 노란색 절대부등식이지. 여기 이 노란색 식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텐데 얘 딱 보는 순간 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죠? 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0보다 크지? 이거 막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거죠. 여러분들은 얘가 2차 함수 곡선으로 보이잖아. 얘는 허근을 갖잖아. 허근을 가지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붕 떠있겠지.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치? 얘는 절대부등식이야. 얘는 항상 플러스야. 노란색은. 얘는 절대 빵이 될 수 없어. 얘는 절대 x축이랑 만날 수가 없어. 그럼 빵이 될 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하얀색이지. 기억났지? 그죠? 그 다음 니은. 얘가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데. 아. 그런데 봐봐. 기억을 풀었잖아. 그럼 싹 봐봐. 이 B는 A 더하기 C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AX 제곱 빼기 A 더하기 C X 더하기 C는 0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줄 알아? 인수분해 할 줄 아시잖아요. 그럼 A 1 C 1 마이너스 그지?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AX 빼기 C X 빼기 1은 0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노란 녀석의 근이 X는 1 하나 하고 X는 A분의 C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 근데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네. 얘는 이미 1이고 A분의 C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봐봐. A가 C보다 크대. 여기가 2, 3, 4라고 쳐봐. 대충. 그러면 A분의 C는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실근이죠. 이것도 맞지. 그러면 얘는 지금 근이 두 개야. 얘는 첫 번째 건 그지? 뭐라고 돼 있어? 세 개의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걸 찾으래. 뭘 해야 될 것 같아? 근의 공식이지. 자, 얘는 자 이거의 판별식은 C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C지. 그러면 C제곱 플러스 8AB야. 근데 A랑 B랑 C랑 전부 양수잖아. 얘는 절대 빵이 될 수 없잖아. 0보다 크지. 그러면 얘도 근이 두 개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 때리면 A제곱 빼기 4 곱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2B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8BC잖아. 얘도 항상 0보다 크지. 그래서 그럼 중근을 갖는 게 존재한다고 한 거니까 틀렸지. 이런 식으로 진입 판정이 나와요. 이거 풀었고 이거 했고 이거는 의외로 쉬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쉽게 푸실 수 있어. 자, 이 값이 1이니까 x제곱 x 빼기 k 빼기 2는 1. x제곱 플러스 x 빼기 k 빼기 2는 마이너스 1.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4근의 곱이 24일 때 양수 k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뭐야? x제곱 x 빼기 k 빼기 3은 0. x제곱 x 빼기 1은 0이지.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거죠. 여기 있는 두 근이 감마하고 델타면 이거지. 모든 근의 곱이 24래. 그러면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곱한 게 24인 걸로 풀면 되잖아. 자, 이건 쉽고. 자, 이거. 자, 봐봐. 요 문제랑 비슷한 게 많을 거야. 봐봐. 아이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아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냥 니네 겁먹게 하는 것밖에 없어. 별로 안 어려워. 되게 쉬워. 딱 봐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은 이거를 뭐 점점점점점점 알파 100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럼 비주얼이 일단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띡 보면 첫 번째 줄에 모든 힌트가 돼 있지. n은 자연수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의 n, 베타의 n인데 얘네들은 n에다가 1, 2, 3 집어넣는 거지. 얘랑 얘랑 묶으면 되고 얘랑 얘랑 묶으면 되고 얘랑 얘랑 묶으면 되잖아. 맞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면 두 분의 합
알파 n, 베타 n은 6n 플러스 16이고 알파의 n, 베타 n은 n제곱 빼기 8이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을 보시면 알파의 1 플러스 1, 베타의 1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지. 2, 3 그지? 그럼 니네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모양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죠? 그럼 이 모양, 그러면 얘를 통분을 해보자. 그지? 통분해 보면 이거 두 개 곱하시면 자, 알파 1, 베타 1 아니, 그냥 여기다 n이라고 할게요. n 그지? 얘를 뭐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시면 알파의 n, 베타의 n, 알파의 n, 베타의 n 플러스 1이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오니까 알파의 n, 베타의 n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자 여기에 제가 들어가지. n제곱 빼기 8 여기에는 6n 플러스 16 플러스 1 그지? 여기엔 뭐가 들어가? 6n 플러스 16 플러스 2야.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정리해 보시면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오케이 좋아. 완전 제곱식이야. 얘는 6n 플러스 18 오케이 좋아. 점점 우리한테 좋은 모양으로 바뀌어. 그러면 n 플러스 3의 제곱 6 n 플러스 3 오케이 좋아. 그러면 n 플러스 3은 6이 되지. 얘가. 그러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4분의 6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5분의 6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6분의 6이니까 이거는 1 이거는 5분의 1 이거 2분의 3 5분의 6이니까 요 동그라미 친 거 3개 더한 게 이거란 얘기지. 그죠?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1, 2, 3 말고 17, 18, 19로 바꿔도 상관이 없지. 별거 아니지. 그죠? 그냥 비주얼이 어려워 보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중요한 문제 다 풀어줬고 자, 540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날 2차 함수 쭉 나갈게. 2차 함수 그러니까 뭐 시골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보세요. 아 P하고 Q 알파 베타 PQ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야.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잖아. 약수가 한 개인 수는 1밖에 없지. 약수가 두 개인 수는 소수지. 찬영아, 약수가 세 개인 수를 내가 가르쳤죠. 약수가 세 개인 수가 뭐야? 현은지 씨, 약수가 세 개인 수가 뭐가 있을까요? 진솔아, 약수가 세 개인 수. 김가연 씨, 약수가 세 개인 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그렇게 강조했지. 하연아, 약수가 세 개인 수 뭐야? 서인아, 약수가 세 개인 수. 그렇지. 우리 서인이밖에 없군요. 소수의 제곱수지. 소수의 제곱수죠. 내가 이걸 너네 중1 때부터 계속 암기시켰잖아. 약수가 홀수 개인 수가 그게 제곱수죠.
근데 제가 니네 어릴 때부터 이걸 자꾸 암기시키니까 뭐냐면 이거 두 개가 한 번씩 수능에 나왔었어. 수능에 완전 단골 소재예요. 약수가 홀수개인 수는 제곱수고 약수의 개수가 세개인 수는 소수의 제곱수인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좀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될 수 있는 거. 자, 알파하고 베타가 152하잖아. 그럼 소수의 제곱수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13의 제곱인데 4, 9, 25, 49, 121이고 얘는 안 되지. 150 넘어가니까.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수가 이거죠. 알파랑 베타가 될 수 있는 수는 이거 5개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P고 알파 베타가 Q죠. 이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아무거나 두 개 더하고 곱한 거가 P하고 Q도 150이 안 넘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건 뭐요? 얘랑 얘 곱하면 되겠네. 그지? 알파랑 베타가 4하고 9면 이거 두 개 더해도 13 곱해도 36 안 넘어가죠. 또 뭐가 있을까? 4하고 25 그지? 얘네들이 더하면 29 곱하면 100 근데 나머지 애들은 안 되지. 얘네들이 곱하면 150 넘어가잖아.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세요. 왜? 약수가 한 5년 최근 수능에도 나왔어 이거. 약수가 3개인 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뭐야? 다음 주 토요일에 뵐게요.